자, 여기 이제 여름철 엽이 얇아는 문제, 적색 발효 유지 방법.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상추의 어떤 이제 품종적으로는 거의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아무튼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야간 온도, 밤 온도가 높아지면은 왜냐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 탄수화물이 낮에 강압됐던 탄수화물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안이나 이제 장수 이런 고랭지에서는 과수도 뭐 사과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축적돼서 당도 높고 아삭아삭하고 그 육질이 좋잖아요. 엽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엽채류는 너무 이제 쉬우니까 그래도 제폭이 짧으니까 쉽게 이제 강가에서 그냥 심으면 다 되는 걸로. 그렇지만은 역시 생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온이 되면은 엽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먼저 또 말씀드리면요. 상추 육묘 하실 때 밤 온도가 높으면 다 도장이 돼요. 자가 육묘 하실 때 밤 온도가 20도가 넘으면 무조건 도장됩니다. 엽장이 쭉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밤 온도가 20도는 안 넘겠죠. 이렇게 서늘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참 어렵죠. 요새 뭐 사계절 하우스 뭐 그런 데서는 냉방 시설을 해서 평지에서도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전기나 그런 거를 이제 투여하면서 냉방하지만은 우리 일반 농업인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늘하게 관리하는 건데 야간에 이런 팬, 제가 비가림 하우스 내에 팬이 있으면은 고온계를 틀어주면 아무래도 공기가 사슬 유동되니까 온도가 낮아요. 하여튼 핵심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품종을 봄에 심은 거,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이 가장 두텁고 좋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처리를 한 거가 아닌데도 그런 거는 주 요인이 온도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상추의 온도는 15도에서 23도가 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 온도도 서늘하고 그리고 이제 수확 5일 전에는 단수 처리해서 최대한 엽이 얇아지는 걸 커버하려는 일부 이제 선도 농가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안 나온다. 고온기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추에 발현되는 그 안토시아닌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햇볕이 약하면은 흩어지는 그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는 그런 안토시아닌이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우리가 뭐 포도나 적양배추, 적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잖아요. 근데 안토시아닌은 그 구조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종류가 수백 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구조가 틀린 겁니다. 상추에 발현되는 안토시아닌은 온도와 빛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할 때 그 뭐 선풍물도를 얘기를 들면 온실에서 같은 날 똑같이 파종해서 그거를 온실에 두고 비가림하우스의 노지에 똑같이 뒀거든요. 그러면은 노지가 가장 색깔이 좋고요. 비가림이 우리가 이제 항상 접하는 그 정도 색깔. 온실은 전혀 색깔이 안 나고 청상추로 바뀝니다. 색깔이 안 나와요. 그 자외선이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색깔적으로 얘기한다면 노지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그리고 이제 비가림 내에서도 여러분들 수확 작업할 때만 차강을 하지만은 차강 안 하고도 수확을 해서 내놓는 게 가장 고온기에 색깔이 가장 좋은 거죠. 이 품종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심는 품종이 포찹이라고 일명하는데 충면 상추죠. 선풍골드, 햇살적 충면. 선풍골드가 이제 우점종을 하고 있고요. 치마 상추는 열풍적 치마나 장수. 그 다음에 흑치마는 토말린. 그 다음에 매우 흑치마, 자우 흑치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제 처리해서 어느 정도 엽을 두텁게 하는 뭐 그런 노력도 있지만은 일시적인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색깔이 잘 나온 것이 추대가 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품종 타입별로 포찹이 적치마, 흑치마, 청축면. 아까 이제 하청 보셨지만은 요런 품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60%에서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주 고온기 때문에요. 사실 낮 온도는 하우스가 35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는요 거의 뭐 48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추는 기본적으로 저온성 채소거든요. 서늘한 기후를 가장 좋아하고 그때 생육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을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그렇게 하우스 내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이 딱 멈춰 있고 죽진 않고 그대로 버티는 거죠. 우리가 사우나 가잖아요. 그 사우나 가서 사우나 시대 가면 100도, 뭐 99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데 간다고 우리가 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비가림 하우스에서 한여름에 한참 올라갈 때도 뭐 35도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지속이 되면은 문제는 있지만은 그것이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문 열어주면 또 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이 통풍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지만은 그 지속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추가 버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품종들이 더 잘 견디고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해도 수확할 때 보면은 차강들도 하시면서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데 편리성, 그 일시적인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고온기에 정식하고 나서는 보통 활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추 재배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처음 활착 실패, 정식하고 나서 활착 실패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일단은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점조구수나 분소수가 깔려 있으면은 그것이 정식한 그 묘에 충분히 다 물이 가는지. 왜냐하면 활착 실패가 돼서 거기를 보식을 할 경우 그 옆에 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노력이지만은 정식하고 나서 난 정식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고 그 묘마다 물이 다 잘 가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활착 실패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뽑아내고 보식을 뭐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보기가 안 좋아, 저 구멍이 몇 개는 안 되는 심어야 돼. 그러면은 그 구멍 그대로 심지 마시고 옆에 비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 구멍에 그대로 심으면은 거기에 있는 병원균이 그 존재하기 때문에 또 심으면 또 죽거나 생육이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약간 줄은 안 맞더라도 약간 한 뭐 3cm 정도 띄워서라도 줄은 안 맞더라도 그렇게 심으셔야지 메꾸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뒤늦게 심었기 때문에 생육은 못 따라갑니다. 앞에 거를. 애써 밭 만들고 심었는데 그 정식시 그 관리, 그러니까 그건 잠깐만 보면 되잖아. 물이 다 가는지. 그런 노력이 작은 노력이지만은 큰 효과를 보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낮에 항상 더울 때는 우리 청치마나 녹색 상추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상추는 차가 나면 색깔이 옅어지기 때문에 그걸 항상 씌워놓기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온일 때 우리가 이제 평지에서 주로 하는 얘기고 우리 진안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은 장수라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다 차강 어느 정도 낮 수확할 때 하고 낮 때 아주 고온일 때 하우스 안 이렇게 온도 저희가 재보면 거의 48도 50도 그래요. 아주 고온일 때 그때는 차강을 하는 게 온도를 그래도 한 3도 이상 낮출 수가 있으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분소수나 안개 장치가 있으면은 그걸 분몰해서 전반적인 온도를 다운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통형 조미포트라 혹시 이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원통형 조미포트라고? 이 원통형 조미포트는 원래 과체류 쪽에 육묘 기한이 긴 작목에 대해서 원통형 조미포트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원리는 아까 제가 직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직파를 하면 10% 수량 증가. 그 다음에 생育속도가 보름이 빠릅니다. 직파를 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육묘 정식을 어떤 거에서 못 맞췄을 때 직파를 하면 보름이 빠르거든요. 생育속도가요. 그 육묘 정식을 내가 7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그때 육묘 정식을 못해서 뭐 밭 환경이나 뭐 노지 같은 못했을 경우에 직파를 그 7월 30일 날 하잖아요. 보름을 따라갑니다. 그 수확 시기가 같아져요. 그 수량이 직파를 그 10% 증수인데 이거 원통형 조미포트는 일명 순대포트인데 뒤에 이제 그림이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이거 유학을 하면은 6밀수 7일 단축, 수확기 일주일 단축입니다. 그러면 보름을 단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철에도 내가 어느 때 출하를 목표로 할 경우 이거를 이용할 경우는 보름을 단축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추도 이른 봄에 혹시 이제 생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남이 나오기 전에 생산하면 이제 가격이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해서 뭐 가온을 한다든지 뭐 상추는 뭐 가온을 할 일은 없겠지만은 수막 하우스가 있는 평지나 이런 데서 하거든요. 겨울에요. 근데 이런 단순한 순대포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온기에도 수확 기한을 한 1, 2 정도 더 앞줄 수 있고요. 그런 게 일명 순대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에 충분되는 이제 이 TSWV 총체벌레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 개인뿐만 아니고 주변 농가들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 상추나 엽채류나 원래 이제 도마도나 고추 이런 데 많이 있다가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우리 엽채류 또는 상추나 이런 데까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가 만약 감염이 된다면은 일시에 다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거든요. 상품성을 다 잃어요. 그때 이거는 주변에 있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작제 크랭크쟁기 이건 이따 하는데 연작장에 비해서 이제 크랭크쟁기를 추천하고 물을 대거나 뭐 토양 훈중 처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권고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토양 재배에서 물 관리에 대한 요점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정식하고 나서 이제 하우스가 보통 한 비가 내면서 200평이지 않습니까? 한 30분 내에 간수 활착시까지 아무튼 활착 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확 전까지는 2일에 한 번 10분 내에 간수해서 수분이 쭉 유지되겠고 그리고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당 봄 가을에는 110ml 정도, 여름철 140ml. 그리고 관수는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엽채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식물은 70%를 오전에 70% 정도 강압수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관수를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오후 관수는 도장 우려가 있죠. 예, 오후 2시 이전에 만약 오후에 하더라도 2시 이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 상추는 수확 5일 전에 단술해서 하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200평 하우스에 15,000주 들어가는데요. 200평에 한 1.6톤 정도에서 1.7톤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추가 95에서 97%가 물입니다. 상추 자체가.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광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자가육면 할 때 상추는 단명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자 수명도 짧고 그 다음에 고온기 파종할 때 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플러그 트레에다가 파종하고 나서 이것을 4도나 8도씨에 2, 3일 정도 저온 저장고에 뒀다 꺼내시면 됩니다. 플러그 트레이로 설명을 드리면 플러그 트레이에다 그대로 파종하시고 물 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 비닐 덮을 때 구멍을 좀 뚫어 놓으셔갖고 공기가 유동되게 그래서 2, 3일 정도 4에서 8도 되면 발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추는 만약 그 30도가 넘는 온도에서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추가 다시 휴면, 고온기에 파종할 경우 휴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화가 절대로 안 돼. 죽지는 않은 건데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육면 할 때 여름철에 요 방법을 쓰시면 발화 실패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간단한 한두 줄인데요. 상추에 대해서도 이것을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름철에 파질 때 발화가 안 된다. 굉장히 쉬운 거면서 하나의 굉장히 팁입니다. 오늘 이제 교육 오셨는데 요거라도 하나 잘 기억을 하셔서 내 여름철에 파종을 할 경우에 요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 농가마다 저온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집에 저온 저장고 없다 그럼 냉장고에서 체화를 시켜갖고 파종하셔도 됩니다. 우물 튀어서. 근데 그 파종할 때 근데 싹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서 파종을 하셔야죠. 근데 대부분 농가마다 저온 저장고가 2평이나 3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그 플러그트를 파종해갖고 층을 쌓아도 되니까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실증 그 민원 의뢰 시험을 하다가 하나 발견한 팁인데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쓴맛이 있어야 상추가 제대로 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쓴맛을 아주 질색입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샐러드용 상추, 로메인과 버터헤드 상추 재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추는 쓴맛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 수확기에. 근데 제가 이제 민원 의뢰 시험에 우연히 발견한 건데 언양장석가라고 장석인데 언양장석, 언양에서 많이 나온 데서 이건데 이거를 기비로 우리 석회 뿌리듯이 300평에 한 뭐 100kg에서 200kg 넣으면은 쓴맛이 싹 사라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쓴맛이 나는 그 쓴맛을 줄여주려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녹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녹차에도 기비로 이렇게 두면은 녹차의 탄닌 성분이나 그런 것이 없어진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 원인 구명은 이제 추후 연구자나 학자들이 이제 할 것 같고요. 경험상으로. 뭐 하니까 뭐 다른 이상도 없고 색역도 별 차이 없고 그래서 뭐 저희가 수확하고 나서 맛을 봤는데 이상하게 언양장석 하는 데는 이 쓴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결국
야, 이거 이상하네. 아, 이거 특이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경험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딸기 재배나 과채류, 피망, 파프리카 그런 재배하면은 CO2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상추도 당연히 CO2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CO2 처리한 농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한 250 ppm 정도 CO2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보통 400에서 600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엽채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투자를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 있게 하는 거고 거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향후 딸기 재배하면 의뢰 CO2 처리 하듯이 상추 재배하면은 CO2 처리를 하면은 아까 여름철 고온기에 잎이 얇아지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상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CO2 처리한 거하고 가격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적으로 따져서 경제성이 있는 거는 그때는 따르겠죠. 그렇지만 CO2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과체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혹시 김제 아름종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승지 사장님이 계신 2헥타 6,000평을 유리온실로 져서 샐러드용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6,000평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CO2를 합니다. 1년 12달 24시간 내. 그래서 거기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35일 만에 뺍니다. 샐러드 상추를. 우리가 파종에서 육묘하는데 25일, 보통 토김 재배할 때, 플러그 트레이 육묘할 때,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 또 막 40일이나 45일에 샐러드용, 그 로메이나 버터용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생육기간이 그냥 반도 안 되죠. 35일 만에 빼니까 7주 만에. 7주나 8주 만에 파종부터 수확까지가 그렇게 걸립니다. 원래 상추가 원래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원래는 상추가 그런 시설이나 이런 CO2 처리, 광, 또 이 지금같이 겨울철에는 광이 부족하거든요. 광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현재 비가림 하우스에 그냥 일반적으로 재배하고 지금 이제 지난해도 겨울에 저 아까 일부 생산하신 분이 있는데 광처리나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품질을 높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처리를 하면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진다. 그 대신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죠. 현재까지는 이제 통용 재배가 많지만은 향후는 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